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마포구가 싱크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대구 제2빙상장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춘천시가 생활체육의 거점이 될 파크골프장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5에서 행정혁신도시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경북도는 안동에서 전화위복 버스 현장회의를 열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불황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지자체들의 곳간도 비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진행 중이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수시는 올해 1차 추경까지 81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과 시립박물관 건립 등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부족한 탓인데 지방채로 인한 부채가 1,2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석유화학 업계가 어려움에 빠지면서 4천억 규모였던 지방세 수입이 2,700억대로 줄어든 여파가 고스란히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 겁니다. 최근 2년간 정부의 교부세도 1,300억 원가량 줄어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세수 이런 거 분석해보니까 지방세도 5년 전 예산 규모로 가버렸더라고요. 2020년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되게 재정이 좀 안 좋습니다.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인근 지자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년 사이 광양시는 지방세와 교부세가 1,000억 가까이 줄었고 순천시는 교부세가 2,000억 원 가까이 줄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 재정과 매칭이 필요한 국비 사업을 지자체들이 서로 거절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산림청이 전남 동부권 지자체에 소나무 재선충병 재해대책비 3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순천시는 절반만 배정을 받았고 여수시는 남은 예산 15억 원의 배정을 거부했습니다. 재해대책비는 국비와 도시비가 각 절반씩 투입되는 매칭 사업이다 보니 지자체 몫의 예산이 부담됐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나 우리 기본 나가야 될 돈은 계속 올라가고 옛날에 비해서 교부세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원래 올라야 될 지방세 수익도 계속 현상 유지라는 것도 오히려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5년 전 수준으로 축소된 세수 규모에 지방 행정 차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집안 침하 현상이 잇따르면서 주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이런 예기치 못한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싱크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싱크홀 대책본부는 철저한 점검과 발빠른 복구를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본부 개소를 계기로 마포구는 집안 침하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포구는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며 안전에는 과잉이 없다는 신념을 지키겠다고 전했습니다. 마포구 여성 양육자들을 위한 마포 맘카페가 확장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여성 양육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맘카페에는 공유 거실과 공유 주방, 독서 공간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마포 맘카페는 1호점 마포 여성 동행센터, 2호점 상암 부엉이 근린공원 등 총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여성 양육자들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시 소식입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이 내년 3월 개장 예정인 대구 제2빙상장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제2빙상장 건립 논의는 2015년 처음 시작됐으며 대구 빙상장이 노후화되면서 리모델링과 함께 새로운 빙상장 건립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구시는 총 사업비 196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빙상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아이스링크장, 사무실 및 카페, 관람석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대구시가 오랫동안 수건해온 시설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공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전시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청년 합창단 대전 아트콰이어를 창단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대전 아트콰이어는 오는 7월 첫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전 아트콰이어는 기존 대전시민합창단의 새 이름으로 전 단원이 성악을 전공한 25세 이상 39세 이하 젊은 지역 성악가 3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프로페셔널한 역량과 젊은 감각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대전의 새로운 문화적 자산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특히 대전시는 문체부의 2025 지역 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에서 공립예술단체 신설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국비 2억 9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이 재활치료를 기다리는 대전 지역 장애 아동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한수원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3,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병원은 치료를 기다리는 아동이 156명에 달해 적기 치료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며 기탁된 성금은 전액 병원의 감각통합치료실 추가 설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수원 중앙연구원은 앞으로도 소아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소중한 후원이 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춘천시가 파크골프장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골프장이 개장하면 북부권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 사업비 14억 원이 투입되는 신부급 파크 골프장은 약 3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되며 이용객 편의를 위한 부대 시설도 함께 갖춰집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말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4년 1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마치고 올 3월 하천 점용 허가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잔디 활착 기간을 거쳐 내년 9월경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파크 골프장 조성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체육 활동을 즐기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착공식에는 스포츠 관련 종목단체 임원과 신부급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신북 맥국터 농악보존회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조성사업 경과보고, 내빈 인사, 테이프 커팅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춘천시가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건립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보고회를 통해 향후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날 공유회에는 WT 조정원 총재와 서정강 사무총장을 비롯한 연맹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견고한 상호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시는 국제 행사에 대비한 다목적 리셉션홀 조성, 미디어월 등을 활용한 전시 공간 확대, 시범당 공연을 고려한 오디토리움 개선 등 본부 건립과 관련해 WT와 앞서 2차례 추진한 실무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사업 추진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시청을 방문한 조정원 총재는 최적의 여건을 갖춘 춘천이 세계 태권도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며 시 또한 213개 회원국을 보유한 WT 본부 건립은 단순한 건축을 넘어 세계 태권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라며 국제 스포츠 외교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한편 송암 스포츠타운 일원에 들어설 WT 본부는 사업비 220억 원을 투입, 2027년 착공해 이듬해 6월 준공 예정입니다. 횡성군에서 네덜란드군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전용사들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횡성읍 보훈공원과 우천면 참전기념공원에서 열렸으며
피터반 더 플리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를 비롯해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우천면 우황리에 위치한 네덜란드군 참전 기념비는 6.25 전쟁 중 치열했던 횡성 전투에서 희생된 네덜란드 부대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75년에 세워졌으며 특히 이 전투에서 뛰어난 지휘로 부대를 이끈 오우덴 중령은 끝내 전장에서 전사해 오늘날까지도 자유와 평화를 위한 숭고한 희생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이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한우리 시네마 클럽을 운영했습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 배달의 일환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영화 상영과 OST 공연을 비롯해 도자기 페인팅, 감성 소품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은 앞으로도 매달 문화가 있는 날에 맞춰 군 전역을 순회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평창군에서 국립조선 왕조실록 박물관이 전관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기획 전시실, 편의시설 등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진부면 오대산로에 위치한 실록 박물관은 지난해 11월 임시 개관 이후 전시 공간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을 거쳐 이날 공식 전관 개관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상설 전시관 외에도 기획 전시실, 실감 영상실, 어린이 박물관, 관람객 편의시설 등 다양한 공간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또한 개관을 기념해 오는 7월 13일까지 오대산 사고 가는 길 특별전이 기획 전시실에서 진행되며 전국 관람객들을 위한 전관 문화 행사도 5월 한 달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박물관 측은 이번 전관 개관을 통해 실록에 담긴 역사적 가치와 오대산 사고의 의미를 더 많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아동의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목표로 조성됩니다. 이번 건강체험관은 영양, 구강, 흡연 예방 등 다양한 건강 주제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체 계측과 체성분 검사를 통해 성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체험관은 오는 10월까지 운영되며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군은 앞으로도 지역 아동들이 건강을 즐겁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5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CT 분야 행정혁신도시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도는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한 행정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시상에서 충북도는 일자리 및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통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충북형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봉사기회를 제공하는 일하는 바퍼 사업 역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경북도, 세종시, 서울시 등 타 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의료비 후불제, 충북 영상자서전, K유학생 제도 등 충북형 혁신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세부 협력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성평등 및 폭력 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협력, 성인지력 향상과 양성평등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지원, 여성인재 양성 및 대표성 제고와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입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협력 모델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성인지 교육과 폭력 예방 교육의 내실화를 비롯해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세부 협력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청년, 청소년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는 학생들에게 특강 지원,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협약식에는 금융감독원, 충청북도 교육청, 하나금융그룹과 충청북도가 참석해 도내 금융교육 생태계 조성 및 충북도 미래 금융문맹률 제로 실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청년센터를 방문해 금융교육 특강을 지원하고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북 소재 초중고교 1사1교 금융교육 확대, 어린이 금융스쿨 신규 도입, 어린이 경제 뮤지컬, 청소년 도박 예방 뮤지컬, 행복 AI 코딩 스쿨 등 체험형 교육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보령시는 자매도시 초청 공무원 축구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 관계를 발전시킨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보령시를 비롯해 강릉시, 인천 남동구, 단양군 등 6개 자매도시에서 총 141명의 공무원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참가자들은 경기를 통해 건강한 경쟁을 즐기는 한편 도시 간 교류에 시간을 가지며 우정을 다졌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이어서 개최되는 AMC 국제모터 페스티벌, 어린이 대축제 등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보령시는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 OK보령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시민들이 자전거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문화 확산에 힘쓸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와 보령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5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일원에서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된 보령시에서 개최돼 생활 속 친환경 자전거를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보령시는 자전거 발전기 체험과 폐자전거 재활용품 전시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도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안동 나무 농공단지에서 경상북도 전화위복 버스 현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열렸으며 권기창 안동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산불 피해 복구 대책 보고, 피해 기업 의견 수렴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북도와 안동시가 함께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북도는 신속한 경영 회복을 위한 국비 지원, 저금리, 융자 규모 확대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전화위복에 강력한 의지를 담아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식 요청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4개월여 만에 무안국제공항에 대한 정부의 항공안전 혁신안이 마련됐습니다.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식 로컬라이저는 개선되고 활주로도 연장돼 보다 안전한 공항으로 다시 하늘길을 열게 될 전망입니다. 5개월 가까이 식물공항으로 남아있는 무안국제공항의 시설 개선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항공안전혁신 방안에 따라 안전 수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현재 2,800m인 활주로는 오는 8월까지 3,160m로 연장돼 중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한층 안전해질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대형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콘크리트 둔덕형 방위각 시설이 8월까지 경량철골 구조로 전면 교체됩니다. 또 현재 199m인 중단 안전 구역이 국제 공고 기준에 맞춰 활주로 양끝 240m 이상을 확보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전국 공항 중 최초로 무안국제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돼 항공기와 조류 간 충돌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집니다. 무안국제공항이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 열화상 카메라와 음파 발생기 등 추가 장비도 8월까지 도입되고 조류 대응 전담 인력도 현재 4명에서 연말까지 12명으로 대폭 증원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조류 퇴치용 드론을 개발해 무안국제공항에서 실증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이면 보다 안전한 공항으로 거듭나게 될 무안국제공항이 언제 정상 운항에 들어갈지 주목됩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국 최대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이 영광에 들어섰습니다.
조만간 모내기가 이루어질 논 위에 4.5m 높이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습니다. 기둥간 폭도 6m나 돼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영광궁 염산면 야올리 5만 제곱미터 간척지에 전국 최대 규모인 1메가와트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단지가 조성됩니다. 태양광 발전조합은 농지 소유자의 임대료 수입이 3배 늘고 임차농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마을 주민들도 매년 14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메가와트를 원래 처음부터 같이 시공을 하려고 했으나 전개 용량이 2025년에는 1메가만 해준다고 그랬고 2026년에 또 2메가를 해준다고 그래서 일단 1메가만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현재 대규모 농지가 많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태양광 설치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태양광 설치는 소규모 작용농의 토지에서만 가능해 난개발 우려가 큽니다. 벼농사의 절반 이상이 임차농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반발도 극복해야 합니다. 쌀값 안정 때문에 농지 면적을 강제로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절대농지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농민들도 쌀 농사 짓는 것에 플러스 알파의 소득 증대를 할 수 있겠다. 전남에는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 곳이 22곳이나 있지만 시설 규모는 평균 60kW로 비교적 작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여수시에서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국학기공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전남체육회가 공동 주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40개 참가 클럽에서 약 85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대회 열기를 더했습니다. 여수시 국학기공협회는 현재 15개 클럽, 총 21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전국대회가 지역 동호인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 톡톡 시간입니다. 울산대공원 장미축제가 울산 남구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국내 최고의 장미원에서 피어나는 꽃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열릴 예정인데요. 무려 300만 송이의 장미를 볼 수 있으며 로즈밸리 콘서트 같은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 장미원과 장미빌리지 등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울산에서 행복한 축제 즐기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짜장면이라고 합니다. 짜장면은 밀가루로 만든 면에 높은 비율의 당분, 기름기로 인해 건강하지 않다는 인식이 많은데요. 짜장면을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먹으려면 양파를 많이 넣어서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양파 속 퀘르세틴 성분이 지방을 혈관에 쌓이게 하는 걸 억제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인슐린 작용을 촉진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양파 외에도 다른 생채소를 추가해서 먹으면 더욱 좋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